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용상 객자는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국군의 날인데 국군을 모신 건 아니고요. 지금 태풍을 몰고 다니시는 분을 한번 특집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뉴스토마토의 박현광 기자를 신용상 객잔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주 말쑥하게 아휴. 제가 뉴스토마토 방송에 나오신 걸 봤는데 말씀을 참 방송 기자보다 더 차분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도 약간 훈련이 되신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뜨거운 이슈로 올라와 있는 바로 명태균 씨 논란. 일단 명태균 씨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 명태균 씨보다 더 중요한 건 명태균 씨가 누구의 뒷배를 이용했냐. 즉 의혹 있는 대로 대통령과 여사를 이용해서 어떤 국정에 선을 넘어서 개입했냐.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지금 뉴스토마토가 매주 목요일 날 취재한 단독 기사를 올리고 있는데 목요일 날 올리면 그게 또 며칠간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 중요 이슈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현광 기자 주요 취재를 하고 있는 중심으로 취재를 하고 있는 박현광 기자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그 박현광 기자가 쓰고 있는 기사는 응원하지만 고맙습니다. 일단 좀 더 네, 까다롭게 검증도 해야 되니까 네. 제가 약간은 객관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원래 살살밖에 못해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목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출마 결심에는 명태균이 있었다. 네, 검찰총장 시절부터 명태균이 김영선 의원에게 부탁해서 대통령 윤석열 당시 총장과의 다리를 좀 놔달라 해서 직접 만났고 여론조사를 가져다 줬다. 이때가 이제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이 씨 저희 기사에 등장하는 이 씨가 명태균 씨를 굉장히 오래 보신 분이에요. 네, 마지막에는 김영선 의원실의 보좌관까지 하신 분이긴 한데 예. 그 전에 명태균 씨랑 인연이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하던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2014년 정도쯤에 직원으로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러니까 11년 정도 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모든 진행 사항을 다 가까이서 지켜보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이제는 그 전까지는 이 씨에 대해서 굉장히 함구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 씨가 이제 공개적인 석상에 나와서 예. 모든 걸 다 말하겠다. 자기 본인이 알고 있는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씨가 국정감사장에도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 나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사도 썼고요. 예. 이분이 지금 굉장히 의지가 강하신 상태고 왜 그런 결심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어떤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본인이 지금까지 지켜봤던 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사이의 관계 그때 있었던 일들을 봤을 때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았다. 그리고 저희가 그 전에도 보도했지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김영선 의원이 받는 월급 그러니까 세비의 절반을 명태균 씨한테 전달한 거잖아요. 그 현금을 전달했고. 이 씨가 전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상실감, 좌절감, 그 현타 뭐 이런 게 엄청 컸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누적되면서 마지막에 많은 실망을 했고 지금의 결심에 이른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명태균 씨와 원래 11년을 알고 지냈던 분인데 김영선 의원이 창원의창에 보궐선거로 간 뒤에는 거기 보좌관으로 있었고 맞습니다. 선거 캠프도 같이 했고 선거 캠프에서는 회계 책임자로 있었죠. 선거 캠프에서는 회계 책임자도 했었고 여러 가지 실무를 담당하신 걸로 알고 있고 예. 의원실에 갔을 때 회계 책임자. 의원실에 회계 그쵸. 책임자 했었고. 근데 이제 같이 지금 왜냐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당시 이제 22년에 돈을 이제 6,300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입금액을 보면 9천만 원이 넘습니다. 맞습니다. 그 돈을 받은 것 때문에 네. 뭐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런 혐의 등으로 네.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김영선 씨가 왜 김영선 의원이 왜 명 씨에게 돈을 줬냐? 네. 의원이 돈을 주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앞서 이 씨, 네. 다른 성은 이제 강 씨인데 네. 그분도 같이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전달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분이 뭔가 잘못 명 씨에게 돈을 줬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현타도 오고 내가 그렇죠. 왜 수사를 받아? 또 하나는 국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명태균 씨한테 흘러가도 되나? 이런 부분도 맞습니다. 있었겠네요. 당연히 있었을 거고 어,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계좌를 통해서 돈을 인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게 너무 괘씸한 거죠. 어, 왜냐면은 김영선 전 의원도 5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예, 그 이 씨에게 돈을 보내서 이 씨에게 인출까지 하고 전달까지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씨는 내가 왜 이 불법적인 일에 개입이 돼 있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수사도 받아야 돼. 이런 부분도 이제 한몫을 했겠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당시에 네. 한 번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당시에 이 씨는 그것마저도 열심히 하신 거예요. 시키니까 해야죠, 뭐 어떻게. 네, 시키니까 열심히 하신 거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지금 와서는 두 분 다 이제 이 씨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 자금을 부풀려서 얘기했고 본인 그 이제 그런 거죠. 이 씨가 김영선 의원에게 돈을 빌려서 김영선 의원은 이 씨에게 돈을 줬는데 그걸 왜 이 씨가 명태균 씨한테 줬느냐? 김영선 의원의 주장이죠, 이거는. 예, 김영선은 난 모르는 일이다. 모르는 일이다. 이 씨가 자기 개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갚아달라 해서 갚은 것 뿐이다라는 맞습니다. 게 김영선 의원의 주장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꼬리 자르기에 꼬리가 됐다고 느끼겠군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좀 확인할게. 그러면 김영선 의원이 계좌이체로 이 씨에게 돈을 보내면 네. 이 씨가 이걸 현금으로 인출해서 책상 네. 서랍에 넣어놓고 네. 그 돈을 명태균 씨가 가져가는 이런 네. 방식이었습니까? 예, 정확하게 그런 방식이었고 왜 이렇게 됐냐고 하면 사실은 이 씨는 지역 사무실에 있었던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명 씨도 지역에 있었던 분이고. 근데 이제 김영선 의원은 국회니까 서울에 계셨겠죠. 서울에 있을 때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이 씨였고. 그래서 지역 사무실에 있는 김영선 의원 책상 서랍에 돈을 놔두면 명 씨가 가져갔다. 근데 뭐 이런 반론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씨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 그 본인한테 그랬으면 서울에 있는 김영선 의원이 자기 그냥 계좌이체로 보내면 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자기는 상관이 없다. 네. 그거는 강 씨의 주장대로 그러니까 이 씨의 주장대로 이 씨가 빌린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이 씨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거고 그래서 돈이 나간 흐름대로 다시 들어왔을 뿐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기사에 있는 그 사진을 하나 공개했어요. 예. 공개한 걸 보시면 이 씨가 김영선 의원과 주고받는 문자 내용이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씨가 전달했습니다. 책상. 사진도 찍어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김영선 의원에게. 음. 그러니까 사실 뭐 김영선 의원의 주장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명시의 녹취 중에는 명 씨와 명태균 씨와 이 씨의 녹음 네. 뭐 1원 한 장이라도 틀리면 안 돼. 네, 그러면 끝이라가 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명 씨와 이 씨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김영선 전 의원이 직접 들은 전달했습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김영선 의원이 이 씨에게 네, 그냥 돈을 갚은 게 아니라는 거는 김영선 의원도 알고 있었다는 거군요. 네, 정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은 없죠. 사실 지금 나온 정황을 보면 누구나 사실 유추해 예.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녹취도 나옵니다. 8월 23일 녹취. 요 녹취로 들으면은 김영선 전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터무니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8월 23일 오전 11시 1분 김영선 의원과 이 여기서 나오는 보좌관 이 씨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난데 그 명본부장이 그 저기 돈 받는 거를 어떻게 받으라고 그러더나. 약간 현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면 제가 찾아서 명부장님한테 현금으로 찾아드리는 걸로. 그래 알았어. 그 저기 계좌번호 하나 보내볼래 카톡으로. 알겠습니다. 예. 예은이
난데 보냈거든. 현찰로 뽑아서 주라고. 알겠습니다. 씨. 오늘 저기 명 대표한테 전했나? 네, 전달했습니다. 오늘 사무실에 나왔어? 네, 사무실 대기요. 아이고 뭐가 삐졌는지 전화도 안 받고. 응. 다시 아마 받으실 거예요. 응? 다시 받으실 거예요. 손좀 풀렸나? 네, 많이 풀렸어요. 응. 알았어. 네. 지금 들으신 내용은 김영선 전 의원과 당시에는 의원이었죠. 김영선 의원과 회계 책임자인 이 씨와의 통화 내용, 돈의 전달을 얘기하는 거고요. 현찰로 뽑아서 주라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명태균 씨와 이 보좌관 이 씨와의 통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뭐 무조건 반띵을 해서 내가 딱 절반, 세배의 절반을 김영선 의원으로도 받기로 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론이라도 틀리면 나는 끝이라가.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내가 똑같이는 받아야 된다라는 명 씨의 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찾으세요. 응. 다름 아니라 아까 명 본부장님께서 응. 은행이라고 말씀이 됐다고. 응. 이번 달 그 급여 반 응. 받아라 하셨고 응. 어제 제 숙대 응. 농사사님 보고 내가 했었다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응. 그래서 좀 해결하러 가셨거든요. 응. 아까 그 부분하고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본부장님. 아니, 아침에 은행 갈 때, 그 돈도 맞추러 간 거 아니었어? 아니요. 정치 자금 계좌 카드가 정지가 돼가지고 왜 정지인냐고 그거 때문에 풀려갔었거든요. 아니, 진짜, 오늘 요번에 저 세비 얼마 받았는데, 어제 확인하고 바로 전화 드릴게요. 예. 여보세요? 예. 920 정도 들었습니다. 이게 금액이 딱 일정한 게 아니고 어떤 달은 조금 많이 들어오고 어떤 달은 작게 들어오고. 근데 내하고 딱 약속한 건 딱 2분의 1이야. 네. 예. 딱 입금 딱 계산해갖고, 네네네. 이론이라 틀리면 나는 끝이라 바로 끝내놨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녹취를 쭉 들었는데 이 얘기로 들으면 김영선 의원의 주장 나는 그냥 이 씨에게 빌린 돈을 갚았을 뿐이다. 이거는 그냥 탄핵이 되는 내용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예. 그리고 좀 덧붙이자면 그 명태균 씨가 이 세비 절반을 위해서 김영선 의원을 그렇게 당선시키려고 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물론 공천 대가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 사실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 전리품을 챙긴 것 같다. 전리품을. 네, 당선을 시켜놨으니까 이거는 좀 줘라. 그렇게 전리품을 챙긴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뭐랄까요 그 반띵을 해서 가져가는 거는 예.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김영선 의원을 좀 노예화한 거 아닌가. 정말 돈이 필요했다면 예. 김영선 의원께서 뭐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꽤 자산가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자산이 70억이 넘으시고 신고된 자산이. 신고된 자산만. 그래서 그런 분한테 그러면 돈을 한 번에 받으면 되잖아요. 예. 뭐 1억이건 2억이건 뭐. 근데 세비의 절반을 매달 받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명태균 씨도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위험하죠, 어쨌든. 계속 목줄을 쥐고 있는 거죠. 저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악랄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네요. 돈이 필요하다면 한 번에 받아도 그 경로에 어떻게 되든 맞습니다.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물론 그것도 불법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지급 내용을 보면 기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24일 기사에 나왔던 내용. 명태균 총괄본부장 지급 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픽은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만든 거죠? 네, 맞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해서 그렇게 재구성한 겁니다. 재구성을 했고. 네. 근데 쭉 뭐 한 달에 2번, 3번씩 뭐 10,000원, 1,000원 단위로까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딱 반전을 나눠서 보낸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위험한데 이렇게 받았다는 거는 명태균 씨가 사실 김영선 의원의 의원직은 내 거다. 그래서 나는 세비를 꼭 받아가야 된다. 이런 게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명태균 씨가 실제로 저랑 얘기할 때도 책사라는 표현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요. 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모욕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을 책사냐? 나는 사실은 그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인데 라는 느낌을 좀 줍니다. 네. 뭐 기사의 캡션, 그러니까 사진 기사의 밑에 나온 캡션에 책사라고 소개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명태균 씨의 의도가 아니라 김영선 의원이 그렇게 했거나 네.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원의 당선을 도왔다. 예. 근데 그리고 가장 측근이다라고 하면 책사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책사라고 표현이 들어간 건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모욕적으로 느낀 것 같아요. 예. 예. 기존에 이제 과거의 기사에도 책사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분이 무슨 책사를 좋아하나 했더니 명태균 씨도 그 표현을 싫어했다. 싫어합니다. 마치 주군을 모시는 신하라는 느낌이 책사라는 표현이 들어서 그렇죠. 아마 그런 건 아니다라는 네, 사실 얘기였고요. 주변의 얘기를 들어봐도 뒤바뀐 주종 관계다라고 뒤바뀐 주종 평가를 관계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인이 김영선 의원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돈을 한 달에 2번, 3번씩 3배의 반을 딱 따박따박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네. 여기는 이 씨를 가운데 두고 받습니다. 명태균 씨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바 반론하지 않습니다. 물어는 보셨죠? 물어는 보죠. 네. 예, 의무적으로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 입장을 들어보려고 연락을 취했으나 예. 이제 명태균 씨는 제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고 예. 문자에는 응답을 해요. 음. 하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할 테니 연락하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 네. 여기에는 따로 명확한 사실관계 틀린 게 있으면 명태균 씨 입장에서 반론할 법도 한데 네. 일단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 전혀 반론을 하지 않았다. 하지 않습니다. 뭐 스토킹 처벌뿐만 얘기했다라고 네, 듣겠습니다. 근데 정황으로 봐서는 이건 어쨌든 세비의 반을 때맞춰 입금되자마자 따박따박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동안 계속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궐선거로 들어가서 끝까지? 예, 계속 돼 왔고 예. 2022년 8월부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24년 2월까지 파악이 됩니다. 2024년 2월까지. 네, 예. 그 뒤에는 이 보좌관 이 씨가 네, 이 씨를 빼고 네, 직접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씨로부터 돈을 받는 거를 명태균 씨가 싫어했다라고 네, 이제 이 씨가 주장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씨로부터 돈을 받는 그러니까 어떤 체면도 굉장히 중요시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왜 네가 내려준 돈, 넣어놓은 돈 내가 뭐 가져가야 돼? 네. 이런 거죠. 네,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바로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핸드 투 핸드로 바로 전달하는 걸 좀 꺼려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책상에 좀 넣어둬라라고 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네요. 마치 뭐 저 같아도 그렇게 해서 돈을 받으면 뭐 받는 사람이 을 같고 그렇죠. 뭔가 나쁜 짓 하는 것 같고. 나쁜 짓 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책상에 넣어놓으면 내가 찾아가겠다 이렇게 했군요. 그러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도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얘기겠네요. 실제로 저희가 지난주에 그 기사에 사진을 하나 넣어놨어요. 예. 사진에 보시면 김영선 국회의원실의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명함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역 사무실에 당연히 수시로 드나들었다라고 저도 알고 있고, 근데 그 우리 진행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혹시 국회의원실의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저도 국회생활 정치부 기자를 3년 했는데 예. 그런 직함을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없죠. 뭐 보좌관, 비서관. 그렇죠. 조금 이제 나는 그래도 그냥 보좌관 그런데 그럼 선임 보좌관 뭐 이런 걸 맞습니다. 넣긴 합니다. 명함에. 네. 그리고 비서관이 아닌 분은 그냥 비서 이렇게도 맞습니다. 돼 있고. 과거에는 비서라는 직함도 있었죠. 예. 네. 그리고 뭐 명함이 하나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잘해봐야 특보. 맞습니다. 예. 네. 특보. 총괄본부장은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국회의원의 총괄본부장은 네. 따로 없었습니다. 본부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만큼 그러면 김영선 의원의 모든 일은 나의 지휘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명태균 씨의 그런 게 들어간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 보도를 봐도 명태균 씨가 보궐선거 때 현수막 문구까지 챙기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사실상 의원실 자체를 진두지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얘기. 김영선 네. 의원이 세비의 반을 뚝 떼서 명태균 씨에 주고 여러 녹취를 들어봐도 쩔쩔 매는 모습. 네, 화 좀 풀렸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맞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공천을 정말 명태균 씨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그 파악한 바로는
김영선 전 의원은 예. 명태균 씨가 어떤 저희가 보도에도 나왔지만 쌍욕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명태균 명이 필요해. 네, 앞으로의 어떤 정치 행보에 있어서 명태균 씨의 어떤 영향력을 굉장히 신봉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신봉했다. 네. 그거는 조언을 잘해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분이 조언하는데 딱딱 들어맞았어. 네. 이렇게 볼 여지는 없는 건지. 그 보궐선거 때 봤잖아요, 본인이 직접 예. 내 공천을 따오는 걸. 그리고 내가 어떤 10년 동안 선거에 선출되지 당선되지 못했던 나를 예. 창원 의창구 내가 지역 연고도 없는 곳에 공천을 받아오는 거를 직접 목격했잖아요. 경험했고.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의 영향력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보도했을 때 나왔던 거. 네, 야, 됐다. 내일 현수막도 이제 그러니까 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 때입니다. 네, 명태균 씨가 5월 9일 날 됐다라고 네, 얘기하고 네, 내가 뭐 그냥 고생한 게 아니야. 대통령에도 전화하고 사모님한테도 전화해도 사모는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죠. 네. 그것 때문에 공천이 됐다고 이거는 김영선 의원도 그렇게 인식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배 반을 줬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실제 그 이씨 보좌관 이씨의 주장에는 이게 나옵니다. 김영선 의원을 앞에 세워두고 의원님 공천 어떻게 받으신 거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명 씨의 막내 딸을 언급하며 우리 딸을 끝까지 평생 책임져야 됩니다라고 김영선 의원한테 얘기를 해요. 네, 이거는 어떤 맥락입니까? 이건 녹취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이 씨의 주장인 거죠. 이 네. 씨가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가 막내딸을 굉장히 챙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되게 늦둥이거든요. 음. 예, 그래서 저랑 통화할 때도 그 막내딸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보여요. 어떤 부분이냐면 역술인으로 본인이 알려지니까 그 표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 막내딸이 사춘기인데 이런 아빠가 역술인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느냐라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표현도 나왔던 것 같고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렇게 자산이 많은 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정말 그런 좀 의탁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예. 그냥 빈말로 한 말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그럼 봅니다. 그 역술인 여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명태균 씨는 난 역술이 전혀 아니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일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네, 이거는 뭐 들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 얘기입니다. 주장인데 명태균 씨가 마치 미래를 예지하는 듯한 네, 말들을 한 경우가 있다. 네. 아마 주변 취재랑을 상당히 박윤광 기자가 많이 했을 텐데 네. 박현광 기자가 보기에는 추정이죠 이거는 네. 어떻습니까? 사실 역술인은 아니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 명리학 뭐 어떤 역술과 관계된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다. 다만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예지력이 좀 뛰어난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과 있을 때 좌중을 압도하는 정도의 어떤 언변을 가졌다. 그래서 약간 도사기가 느껴진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근데 예지력 뭐 언변이 좋다고 해서 도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사라고 맞습니다. 하면 사실은 이것저것 볼 테니까. 네. 우리가 근데 흔히 얘기하는 무당이랑은 좀 다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예지력 같은 경우에는 저도 들은 내용은 많은데 예. 뭐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 다만 이 정도는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지력을 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좀 더 가까워 친밀해졌다. 네, 그런 것 같다는 어떤 저도 전언은 좀 들었습니다. 전 언어로 지금 뭐 확인이 안 된 거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하지만 이거는 그러면 예측이 아니라 예측이라는 건 데이터를 통해서 그쵸.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통찰을 보여주는 거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예지라는 거는 여러 가지 기운 뭐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속된 말은 아니죠. 주술적 힘에 가미된 것들이 있다라는 전언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걸 누구한테 말했고 예.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어. 그랬을 경우에 사실 그냥 했던 말인데 얻어 걸렸을 수도 있죠.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런 일이
명태균 씨에게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는 전언을 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명태균 씨는 전혀 나는 역술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광 기자가 처음에 뉴스토마토 보도에 나왔던 걸 제가 쭉 봤었는데 영상에서 그때 얘기하셨을 때는 역술인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네. 그게 이제 확인이 안 된 거고 네. 명태균 씨의 주장이 그렇다는 거고요. 네. 제가 다른 주장도 있었는데 그건 뭐 확인이 안 됐다라는 것 정도로 네. 전원으로 들은 거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됐다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는 네.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네. 명태균 씨가 원래 통신회사의 대리점 사업을 여러 군데 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그때 고객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었고 이걸로 음. 텔레마케팅을 했던 분이다. 네. 그러면서 여론조사 같은 걸로 뻗어 나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도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아. 검증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사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그거야 뭐 명태균 씨의 개인적인 일이니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또 최근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명태균 씨를 만났다. 네. 자, 이거는 근데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 처음에 만난 건가요? 진행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김영선 의원께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굉장히 친합니다. 서울대 법대 동문이죠. 동문이시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친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선배이신데 김영선 전 의원을 굉장히 아꼈다 그래요. 이뻐했다. 네. 나이도 사실 같아요. 김영선 의원이 이대를 갔다만 네, 다시 맞습니다. 갔을 거예요. 학번이 높으시죠.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김영선 의원과 친하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역 사무실이 아니죠 그때는 이제 사무실에서 그 공개적으로 계속 졸라서 이 씨가 기억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검찰총장 시절에 만남이 성사된 걸로 보고 그때 당시에 본인이 자체 여론조사를 돌렸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가서 예. 대권에 도전하라 음. 권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그 시기는 사실 정확하게 특정되긴 좀 힘든데 검찰총장 시절이다. 예. 요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이면 이제 20년까지인데 2020년까지 네. 요 얘긴데 그러면 제가 반론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21년 2월 정도쯤으로 제가 알고 예, 있는데 그때 그죠? 그만뒀죠 예. 총장을. 그러니까 기간으로는 뭐 20년 쭉 5년으로 다 있고.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김영선 의원이 22년에 재보궐 공천을 받을 때 네. 명태균 씨가 내가 대통령님 사모님 전화하고 이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과 이미 법대 선후배로 친했기 때문에 공천을 받았을 가능성 이건 없는 겁니까? 명태균 씨가 역할하기 전에 이미 친분 관계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예리한 지적이신 것 같긴 해요. 예. 어떻게 그렇게 바로 공천을 받을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도한 거를 보면은 예.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했고 여사한테 전화해서 받아냈다. 예, 그걸 보면은 명태균 씨가 많은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추정하면 김영선 전 의원 원래 친했지만 뭐 공천을 줄 정도는 아닐 수 있는데 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친해진 다음에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신임을 얻은 다음에 사실은 주요 힘은 명태균 씨가 발휘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지금 뭐 돈을 사실 세비를 반띵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합리적이죠. 김영선 전 의원이 직통으로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나 공천 주세요 해서 줄 수 있는 사이라면 굳이 명태균 씨에게 돈을 건네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녹취록에도 나오지만 녹음 예. 파일에도 나오지만 명태균 씨가 Y와 K 윤핵관을 물리치고 공천을 따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 과연 김영선 의원에게 그 정도의 힘이 있었을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었을까라고 봤을 때는 그 판단하기 힘들죠. 그렇죠. 네, 법대 동문이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예. 거의 다 법대 동문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거의 다 법대 동문이어서 예, 따로 법대 동문 다 공천 다 주려면 지역구가 수천 개는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였습니까? P&R 네트워크의 여론조사였습니까? 처음에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네. 보내준 처음에는 윤석열 총장에게 보여준 여론조사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보통 자체
여론조사를 돌려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정치인에게 접근하고 예. 예, 그 다음에 공표 여론조사를 PNR을 통해서 하는 걸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PNR 대표 인터뷰를 했을 때 예. PNR 대표도 그 사실을 몰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 당대표 때 예. PNR의 미래한국연구소가 당대표 선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때 왜 예. 갑자기 이준석을 넣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명태균 씨는 자체적으로 이미 여론조사를 돌려봤었고 예, 그 여론조사가 잘 나온다라는 걸 알고 PNR에 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한 거죠. 그럼 미래한국연구소가 마치 여의도 연구원처럼 네. 미등록 기관이니까 중앙선관위 그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네.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네. 이 질문으로 이렇게 하니까 잘 나오더라. 네. 그럼 그 똑같이 PNR에 의뢰를 해서 맞습니다. PNR에 하게끔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부분은 예. 어떤 좀 유망한 정치인, 예를 예. 들어서 이준석, 윤석열이죠. 유망한 정치인, 큰 정치인한테는 어떤 여론조사를 한 뒤에 돈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명태균 씨는 푼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들었었어요. 근데 취재를 해보면 제가 다른 데선 얘기는 안 했는데 실제 돈을 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요? 다른 정치인들에게는. 이거는 그러면은 마치 사설 컨설팅처럼 네.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았다는 거죠? 그쵸. 예, 그렇다라고 보이는 거고 그리고 왜 그렇게 했냐라고 봤을 때 큰 정치인들한테 어떤 인정을 받으면 예. 무료로 해주더라도 다른 이제 자잘한 음. 일들이 많이 들어올 거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자잘한 일이라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여론조사를 해달라라고 이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 왜냐면 윤석열과 이준석이랑 친하구나. 그러면 나도 여기다 줄을 대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 예. 거 아닌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대해서도 좀 많이 취재를 하셨습니까? 네, 저희 뭐 당연히 여쭤보시면. 그죠. 네. 그러면 미래한국연구소는 윤석열 대통령,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 이런 분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자비로 했지만 네, 무슨 컨설팅처럼 사실 그런 정치 컨설팅들이 꽤 있습니다. 많습니다. 사설로 여론조사를 네. 해주는 곳 네. 그런 곳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한 겁니까? 경남 창원에서 아니면은 네. 뭐 전국적으로? 일단 지역에서 처음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그런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거는 사실은 아직까지 저희가 보도하지 않고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런 정황과 의혹이 있다. 예, 근데 그런 정황과 의혹이 굉장히 많다. 네. 근데 뭐 컨설팅 형태로는 네. 실제 하기도 합니다. 이게 네. 신고를 하고 뭔가 이렇게 돼야 되는지 제가 아직 법적인 건 모르겠지만 네. 실제 컨설팅 할 때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수행도 하고 하는 기관들이 꽤 있어서 기관이라보다 개인 회사들이죠. 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오마이뉴스에서 나온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몇 분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업체에다가 후원금을 준 내역이 있어요. 사실 그런 명목이 아닌가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컨설팅을 수행하고 네, 후원금 명목으로 네, 돈을 줬다. 그쵸. 물론 명목상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래한국연구소는 본인의 그런 비즈니스를 위해서 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뭔가를 위해서 했다고 봐야 되나요? 앞서 이제 유력 인사들의 여론조사를 한 것들. 네. 유력 인사의 여론조사를 한 거는 본인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력 인사와 가까워지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네, 그렇게 가까워지기 생각합니다. 유력 인사와 가까워지면 실력자로 소문이 날 테고 그러면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사실 뭐 굳이 돈을 안 벌어도 네. 돈에 욕심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면 네, 그거 자체로 내가 사실은 권력을 움직이는 사람이야라고 즐길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죠. 예, 근데 세비 반띵 하셨기 때문에 예. 돈이 필요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까?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네, 여권 내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측근으로 불렸던 친윤의 최측근이었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네. 그 이전에도 사실 저랑 만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수에서 유력 대선 주자는 사실은 윤석열
당시 총장밖에 없다. 왜냐하면 네. 민주당과 워낙 각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면으로 본다면 꼭 명태균 씨가 제시한 여론조사만으로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출마를 결심했다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맞습니다. 네. 사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총장에게 정치를 권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여론조사 영역에서는 명태균 씨가 굉장히 빠르게 접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대선 기간 때에도 계속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받아본 걸로 저희가 이제 정황을 보도한 건데 녹취로 보면은 대선 직전에도 있었고요. 그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꿔서 해보면 대선 기간에 후보에게 유력한 후보에게 얼마나 많은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가 들어오겠어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명태균 씨에게 직접 연락해서 여론조사 보고서를 달라고 한 정황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직접 그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이가 달라고 해. 음. 빨리 그 여론조사 만들어서 줘. 예. 뭐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대목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신뢰했고 예. 그 바탕에는 초기에 명태균 씨가 가져온 여론조사 보고서가 굉장히 잘 들어맞았다. 음. 예, 그래서 좀 신뢰할 만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 여기에 대한 녹취도 있습니다. 역시 명태균 씨와 그리고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 사실은 명태균 씨의 어떤 직원이었죠. 이 씨와의 통화 내용인데 이 내용도 저희가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그 보고서 만들 때 네, 그냥 조사한 거하고 네, 연령별 투표율을 계산해서 네, 저번에 그래프 연령별 투표율 보여줬죠. 네, 해서 계산한 거 두 개를 만들 수 있나? 네, 예. 그리고 아까 내가 봤죠. 윤석열 48%,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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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분율 만들면 네, 이재명 42%. 네, 예. 아마 그래 나올 거거든. 네, 네, 예. 하여튼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줘요. 알겠습니다. 작업 다 하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럼 수정 또 해야 네네. 되니까. 네, 네, 맨날 윤석열한테 보고 해줘야 돼.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그 PNR 조사 발표한 거 있죠? 네, 오늘 발표했대. 유델리 거, 네, 그거 좀 다루달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빨리 달라고 그래요.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 어제 오픈한 거 아니고. 네, 여보세요? 예. 네, 오늘 오늘 결과 나오죠? 네, 오늘 다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 문자가 왔네. 알겠습니다. 지금 2,200개 지금 찾거든요. 예? 2,200개 정도 딱 찾거든요. 한 예, 2시 보고서하고 오늘 다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지금 들으신 거는 22년 3월 2일, 3일 그러니까 대선 딱 일주일 전에 나왔던 녹취입니다. 이때는 명태균 씨의 주장이에요.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요구한다. 네. 사실은 명태균 씨의 허장성세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급하게 비서관에게 보좌관에게 그 여론조사 그래프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뢰를 했다.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추정입니다. 다. 그런데 모아온 걸로는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명태균 씨를 신뢰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를 수십 번 미래한국연구소가 하면서 뉴스토마토 보도에 하면 3억 7천여만 원의 비용도 듭니다. 맞습니다. 이 비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태균 씨가 그냥 자체적으로? 그거는 이제 미래한국연구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떼인 돈인 거죠. 돈을 못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사실은 돈을 달라고 하면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확히 보면 뭐 어떻게 보면 투자라고도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재밌는 구조인데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미래한국연구소를 운영하지만 예. 등기 이사는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무런 직함이 없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의 지시는 유효한 거죠.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야 대선 여론조사 좀 해라고 하면 미래한국연구소에서는 한 거죠. 하지만 어떤 특별한 계약서나 발주처가 없이 그냥 한 거죠. 자체적으로요. 예. 근데 그거는 나중에 당연히 돌려받을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러면 등기 이사로는 뉴스토마토 보도에 하면은 김영선 전 의원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대표이사였죠. 네, 대표이사로 또 다른 역시 명태균 씨랑 알고 김영선 전 의원과 알고 있는 분이 된 경우도 있는 걸로 네, 그리고 이 씨도 사내 이사셨습니다. 사내 이사로 돼 있고요. 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회사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명태균 씨 건데 김영선 전 의원이 바지 사장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면 김영선 전 의원이 실질적인 사장이고 오너고 명태균 씨의 지위를 많이 따르는 이런 형태로 봐야 되나요? 정확하게 그거는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예. 그 이름만 올려놓은 거다. 그렇게 김영선 전 의원은? 보입니다. 네. 김영선 전 의원은 이름만 올려놓은 상황이었다. 네. 왜냐하면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3억 원이 들었으면 3억 원이 넘게 들어간 돈인데 이 돈을 명 씨 입장에서는 어딘가에서 충당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그걸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명 씨의 돈은 안 들어간 거죠. 예. 명 씨의 돈은 안 들어갔고 미래한국연구소는 자체적으로 명 씨를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회사가 굴러간 겁니다. 예, 실제로 굴러갔고 이 씨가 어떤 실무적인 것도 했고 살림도 살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론조사를 해서 번 돈을 다 갖다 쓴 거죠. 대선 여론조사에. 조사에. 네. 그렇군요. 별도 회사로 굴러갔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쪽은 적자가 나지만 이쪽은 투자인 거고 그쵸. 윤 대통령이나 이렇게 하는 거는 네. 다른 쪽은 또 이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쪽은 사업을 끌어와서 또 맞습니다. 진행이 됐다 이런 그 말씀이시군요. 미래한국연구소가 정상적인 회사예요. 정상적인 회사고 실제로 본인들이 하는 일로 돈을 벌었고 돈 벌었고. 하지만 명태균 씨의 지시를 따라야 되니까 그 다른 데서 번 돈을 명태균 씨 지시에 따라서 대선 여론조사에 쓴 거죠. 대선 여론에서. 그러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네. 의리가 되게 깊더라고요. 네. 너무 부정적.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내리는데 너무 우리나라에서 제 1번 공인인데 네. 사적인 인연을 너무 강조해요. 네. 근데 그런 걸 따져보면 명태균 씨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뭔가 도움을 줬다면 한 자리 챙겨주지 않았을까요? 술 친구도 다 챙겨주고 있는데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명태균 씨에게 어떤 자리를 준다라고 하면 좀 너무 사인이어서 너무 민간인이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기자가. 그러면은 명태균 씨는 그냥 숨은 권력자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이 바탕이 되는 네. 그 정도의 자리매김으로 됐다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대선 제가 기사에 쓰지 않았는데 취재한 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진행자님께서 너무 질문을 날카롭게 하셔가지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대선이 끝난 뒤에 예. 논공 행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이제 윤핵관이라고 예. 불렸던 의원들이 예. 명태균 씨를 굉장히 경계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이 지낼 수 없도록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다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명태균 씨가 2022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보궐선거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2024년 총선 때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 멀어지고 김건희 여사 쪽과 가까이 지냈다. 그런 거 아닌가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정치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권 내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명태균 씨가 밑에서 뭔가 힘을 쓰고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역시 그런 것들을 이른바 친윤 핵심 그룹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견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왜냐면은 그 명태균 씨를 가만히 두면 측근 자리가 빼앗기잖아요. 예. 원래 보통 그 측근 자리를 놓고 그 경쟁과, 혈투가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예.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명태균 씨는 오히려 여사와만 관계를 좀 가진 여사와 가까이의 관계를 가진 것 같다. 현재는 이제 추정입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된 뒤에 대통령과 여사를 명태균 씨가 직접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예를 들어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다 주러 지금 이제 스토마토 보도하면 비행기를 타고 창원에서 이제 김해 가서 서울 갔다가 네. 보고하고 내려오고 막 이런 일이 잦았다고 하는데 네. 그 뒤에 대통령이 된 뒤에 네. 대통령이나 여사를 명태균 씨가 보곤 했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당선인 신분 때 예. 누군가를 소개시켜 준 적은 있다. 네, 그 정도면은 사실 뭐 굉장히 가까웠다 당선된 이후에도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선인 신문 때 명태균 씨가 누군가를 누군가를 대통령에게 소개시켰다. 네, 여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사는 네. 녹취에서 일부 내가 사모님에게도 했고 네. 그리고 24년 공천 때 네. 24년 공천 2월 8일 뭐 이런 녹취들에서는 얘기 나오는 게 저런 거죠. 여사한테 전화했는데 컷오프다. 네. 빨리 다른데 보도 나가게 해라. 김해갑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는 거였는데 그럴 땐 여사가 등장을 해요. 네. 근데 그거 말고는 따로 없습니까? 저희가 그거는 좀 더 아직은 취재 중이다. 더 내보내기가 아. 조금 힘든 상태여서 취재는 하고 있어요. 검증 단계고. 지금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는 검찰총장실 시절부터 미래강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만나면서 신뢰를 얻었다라는 배경이 이제 개연성 있게 만들어졌는데 네. 여사와는 아직 요때 같이 있다 뭐 이런 아, 정도 빼고 그게 어떻게 없어서 가까웠는지. 신뢰를 두텁게 하는 기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근데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예지력이 좀 예지력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여사와 통화나 텔레메시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걸로 가까워졌다. 그걸로 네. 가까워졌다. 그 뒤에 어떤 통화나 메시지를 많이 주고받은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아니 힘들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취재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건 뭐 현재 취재 중인 상황이니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좀 여쭤보면 명태균 씨는 많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고소당했잖아요. 제가 맞아요. 고소당했습니다. 저. 네, 부담도 네. 사실 될 텐데. 부담은 크게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특종 기자의 이거는 숙명 같은 겁니다. 고소 고발은. 그런데 요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캡처를 가지고 있느냐? 네. 있으면 공개를 하라. 네. 그러면 나도 기자회견에서 다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이제 제가 한 150번째 듣는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회사 전략상 음. 좀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가지고 간다. 예.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의 어떤 답변, 입장 표명을 기다리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도 나왔을 때 저는 그 보도가 되게 가치 있고 합리적인 의심 제기, 의혹을 넘어서 합리적인 의심까지 갔다고 봐요. 근데 그 전에 많이 캡처와 녹음이 있다라고 여사의 직접적인 이게 직접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있다고 알려졌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게 없는데 뭐 그런 거 아니야라는 의견들도 좀 있었거든요. 네. 혹시 녹음 파일도 그거는 이제 그것도 저희가 전략적으로서. 앞으로의 취재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개연성만으로도 충분한 의혹 제기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답변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또 역시 개연성을 주고 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요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네. 이준석 대표 여론조사도 만졌다. 네. 정확한 표현은 질문을 꼼꼼히 명태균 씨가 봤다. 여론조사의 질문을. 네. 대신 숫자 조작 같은 건 없었던 것으로 안다가 이 씨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질문을 좀 봐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처음 초안을 명태균 씨가 잡을 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예. 하지만 여기서 좀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를 하면 예. PNR이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PNR 대표가 바이어스가 낀 질문이 오면 그러니까 이거 부적절한 질문이 오면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씨의 주장도 조작은 없었다, 최대한 공평하고 원칙적으로 했다라는 거고 PNR 대표도 굉장히 원칙적으로 했다, 억울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원칙으로 땅. 네, 그러니까 저 보도에서는 이 씨가 돌풍을 일으켰다라는 건데 이 돌풍의 첫 번째도 사실은 PNR 미래한국연구소가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있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PNR 조사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도 의문이 든다라는 거였는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 물론 숫자가 좀 많이 나온 조사도 있지만 이건 통계 수치 내에서 오차 범위 내에 있던 거고 예를 윈지 컨설팅이나 또는 어디죠? MBS 조사에서도 네. 비슷한 시기에 뭐 이준석 대표가 어느 단계 이상에서는 좀 1등으로 올라가는 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반론을 제시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반론도 싫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예. 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사실 그때 당시에 비슷한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예. 가장 눈에 띈 게 PNR이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많은 1위를 처음 기록한 것도 PNR이고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다른 여론에도 좀 인식에 네, 영향을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론조사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21년 5월 16일 조사로 발표된 네. P&L 네트워크스의 조사로 알고 있는데 이때 처음으로 이준석 대표가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1등으로 된 조사였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비슷한 시기에 다른 조사들도 그런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게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뭐 이런 조사들이 영향을 끼치지도 않았겠냐. 자, 이거는 그러면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에게 차기 유력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게 잘 보이기로 접근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접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랬을 수도 있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뭔가 액션을 했다라는 의혹도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취재를 못했고 음.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 그것도. 네. 근데 처음 보도를 한 거는 이제 명태균 씨가 접근한 거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접근했다는 추정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 이 씨의 전언이기도 했고 예. 이 씨가 주장하는 바를 저희가 좀 같이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고 실은 거고 사실 그 시기가 조금 엇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씨의 반론을 같이 똑같이 실은 거고요. 네, 예, 이 씨죠. 여기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의 반론은 본인은 21년 5월 9일 날 김영선 전 의원에게 처음 명태균 씨를 소개받아서 연락처를 받은 그래서 그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의 연락처를 이준석 대표에게 알려주는 문자였는데 네, 그때 받았다. 그래서 그 전부터 나랑 작업했다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쵸. 네. 취지의 네,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전에도 사실 이준석 돌풍이 약간 불었기 때문에 네, 그냥 갑자기 뜬금없다라고 보기에는 또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반론을 뉴스토마토 실었기 때문에 네. 같이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건 이제 이준석 대표에도 작업했다는 건 보좌관 이 씨의 주장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접근을 먼저 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당 대표를 권유했다라는 거는 이 씨의 어떤 얘기고 예. 사실 그럴 수는 있죠. 지금 저희가 이제 1위 됐고 2위 됐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표 여론조사를 말하는 거고 예. 이제 비공표 여론조사를 먼저 보여줬다. 음. 그럴 수는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은 얘기입니다.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쭉 여러 지금까지 보도한 의혹들에 대해서 박형관 기자랑 얘기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될 때 21년 여론조사는 5월 9일 날 나경원 후보가 1등, 이준석 후보가 2등인 여론조사가 있었고 5월 16일 날 P&L 조사에서 처음으로 이준석 대표가 1등이 됩니다. 20.4%, 나경원 후보는 15.5%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길 리서치가 조사한 것도 일단 5월 초에는 나경원 후보가 1등, 이준석 대표가 2등이고 이건 뭐 P&L과 비슷합니다. 윈직 코리아 컨설팅 조사가 15, 16일 날 이때는 1% 포인트 차로 이준석 대표가 나경원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가는 조사가 있었고요. 신뢰를 받는 조사 중에 이제 저희가 흔히 인용하는 게 갤럽과 MBS 조사인데 맞습니다. 전국 지표 조사 20일 발표된 MBS 조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5월 중순 넘어서 조사가 된 건데 이준석 19%, 나경원 16%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정도 더 앞으로에 대해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취재 중인 추가 의혹이 있다고 예. 하는데. 사실 지난 기사에서는 그 명태균 씨가 어떻게 정치인들과 좀 결합했느냐 예, 그게 여론조사가 바탕이 됐다는 예, 내용이 좀 초점을 맞췄고 그 여론조사에 어떤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좀 추가 취재를 하고 있고 검증하는 단계고요. 예, 그리고 기사에도 밝혔지만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의 선거에 어떤 개입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22년 6월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의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추가 취재 중이다. 취재 검증 중입니다. 지금 취재 중입니까? 검증 중입니까? 둘 다 하고 있어요. 둘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때는 22년 6월 보궐선거에 명태균 씨가 개입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의창에 공천을 받도록 했다. 이것과 비슷한 맥락입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네, 얘기해서 비슷한 됐다. 맥락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등장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도 물증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녹음 파일로 네. 뭐 어,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추후에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도 이제 보도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김영선 전 의원 한 명이었을까? 명태균 씨가 만약에 대통령 그리고 여사의 신뢰를 많이 받고 있다면 김영선 전 의원의 물론 정책 책사 본인은 싫어하는 호칭이었지만 맡고 있기 때문에 제일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 명이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앞서서 계속 얘기했지만 명태균 씨에 집중하는 이유는 음,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엮여 있는 의혹이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명태균 게이트라는 말도 쓰는 거고 음, 김영선 의원에 한정돼 있었다라고 하면 명태균 게이트란 말도 쓰지도 않았을 거고 예, 예, 아마 보도는 더 이어나갈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건 개연성인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 예, 스피커가 크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사실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인데 스피커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별반 언급이 없죠. 네, 조용합니다. 왜 그런 이유를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실제로 명태균 씨가 어제 그 박재홍 한판 승부에 네. 그 본인이 최진석 교수와 나눴던 카톡을 좀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것만 봐도 명태균 씨가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에게 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당신은 이제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리면, 그러니까 22년 대선 때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과정에서 네, 안철수 후보 측 최진석 교수와 네, 당시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네, 교수와 명태균 씨가 카톡을 나누면서 네, 단일화 협상을 논의한 맞습니다.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 그 부분만 봤을 때는 예.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의 어떤 특사 노릇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자, 명 씨는 고소를 하면서 네, 이제 캡처가 없을 것이다 거기는 이라고 네. 얘기했고 그리고 첫 번째 보도했던 김영선 의원이 김건희 여사랑 나눴다는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네, 그 텔레그램은 내가 여사랑 나눈 것이다. 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통령실을 협박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 좀 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여사와 텔레그램을 나눴다. 그리고 그 텔레그램 내용이 전략 공천을 달라는 말이었다라는 예. 얘기인 거잖아요. 예. 사실 그것만 놓고 봐도 부적절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조차도 공천 개입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오히려 그런 텔레그램 메시지들이 24년 2월 29일 이른바 7불사유 회동 때 네, 이준석 천하람 의원에게 건네졌거나 또는 보여졌거나 또는 촬영됐을 가능성들이 있는 건데 네, 그게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직접 여사와 나눈 대화인지 또는 이 명태균 씨의 말처럼 명태균 씨 본인이 나눈 대사인가 이거는 이제 아직 확인이 좀 어려운 건가요? 저는 이제 사실 그럴 가능성도 네. 있다고 봐요. 명태균 씨가 나눈 대화를 김영선 의원이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얘기했을 가능성,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텔레메시지에 발신자는 나오지만 수신자는 정확히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뭐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또 힘들다. 하지만 저희의 보도에 자신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그 의혹 대부분이 현재는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그래서 야당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에 해당 의혹도 같이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 의혹 제기를 주도하고 있는 뉴스토마토의 박형광 기자와 함께 여사에 대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취재를 하면서 네. 마지막입니다. 내가 괜히 했다 싶다 뭐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그런 적은 없고 그런 건 있어요. 빨리 끝내고 잠 좀 자고 싶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카스라도 있다가 좀 타우린 많이 들어간 걸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내시고 네 지금까지 박형광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우리 신용산의 시청자분들입니다. 네,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의 박형광 기자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